공무원, 교사,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같은 복지 포인트인데 근로자 부과 직원들이 이번에는 그동안 부과했던 근로소득세에 환급해달라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복지 포인트는 주고 싶은데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고 주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모든 사업자의 경영 파트너 문지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복지 포인트로 검색을 해도 관련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인기가 없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복지 포인트란 무엇이고 우리 회사 규모에 맞는 복지 포인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 도입하면 좋을지, 복지 포인트는 급여인지 아닌지, 퇴직금에는 포함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임직원분들, 복지 포인트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 내 관리자, 복지 제도를 도입해보고자 하는 경영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쯤이었나요? 복지 포인트가 핫 이슈로 떠올랐어요. 카페에서 물건 고르듯 사용한다고 해서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선택적 복지제도 등으로 불리며 많은 회사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에게 있던 제도인데 사기업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곳들이 생긴 거죠.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교사,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근로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과 교사는 쉬지 않죠. 그럼 정답은? 공무원과 교사 모두 근로자는 맞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적용받지만 공무원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고, 원래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설날, 추석, 광복절 등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지 사기업 근로자들이 쉬는 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도 300명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까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으로 휴일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복지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들에게 있던 제도이고 공무원들의 사용처는 복지몰, 문화생활, 여행 숙박, 자기개발비, 의료 서비스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사기업에서는 회사에 맞게 선택적으로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공무원과 사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포인트를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느냐?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같은 복지 포인트인데 근로자 부과 건보료, 공무원은 제외 논란, 민간 복지 포인트는 소득세 건보료까지 징수하고 공무원은 비과세, 형평성 논란. 자, 이것도 2023년 8월 28일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된 계기는 같은 날인 8월 21일에 사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는 급여성이 있으므로 근로소득 부과해야 한다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공무원 말고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들 복지 포인트 임금이니까 세금 내고 건보료도 내라고 한 거죠. 그런데 2019년에는 대법원에서 복지 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상반되는 판결이 아닌가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복지 포인트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회사에서는 이 복지 포인트의 법적 성질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 대법원 판례부터 이해를 해볼게요. 자, 당시 대법원 판례의 배경입니다. 서울의료원이라는 회사에서 2008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에 복지 포인트 배정을 해서 연 2회 균등 분할을 해서 지급을 했고, 휴직자, 중도 퇴직자, 12월 입사자를 제외하고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해서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사용하지를 못하면 소멸하고 타인에게는 양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운영 방식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회사에서는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직원들이 복지 포인트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이상 통상임금이니 이거 포함해서 연장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더 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근로자들 말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 사건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임금도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1심, 2심 너희가 틀렸다 라고 파기환송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판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이 판례에 나온 회사처럼 복지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통상임금에 복지 포인트 포함시킬 필요 없고, 더 나아가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판례 이후 대부분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 시 복지 포인트를 빼고 줍니다.
주의하실 것은 그 복지 포인트 운영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판례에 나왔던 방식과 다르게 운영하는 회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임금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근로자들이 본인들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내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매월 30만 원씩 복지 포인트 지급을 받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도 다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 떼고 사대보험 다 떼고 지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무사하면서 이 부분 질의도 정말 많이 받았고 뭔가 깔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노동법과 세법이 달라서 그래요 정도로 설명을 해왔는데 드디어 이 부분을 정리하는 판례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다시 최근에 나왔다고 말씀드린 그 행정법원 판례 배경입니다. 한화손해사정이라는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왔는데 아까 이야기한 2019년 대법원 판례 복지 포인트 임금 아니다 이 판례가 나오자 직원들이 이번에는 그동안 부과했던 근로소득세 환급해달라고 마포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한 것입니다. 회사 상대로 소재기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도 아닌데 왜 내 근로소득세를 떼가느냐라고 국세청을 상대로 다시 계산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부하죠.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 누군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놨다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한화손해사정이라는 회사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고 이것도 기각되니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법원의 결론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입니다. 이 소송의 근거였던 2019년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은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한 줄로 정리하면 복지 포인트는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다. but 세법상 임금이어서 근로소득세는 내야 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금은 안 줘도 되지만 복지 포인트 지급하는 동안에는 세금도 떼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사대보험료 다 뗀다입니다. 자, 그럼 아까 그 기사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공무원들은 복지 포인트가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과세되고 건보료까지 다 떼가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복지 포인트를 급여로 봐서 과세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 퇴직금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배제하는 이유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복지 포인트는 주고 싶은데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고 주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정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도 사대보험료도 떼지 않고 직원들에게 온전히 지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